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건물주가 되는 지름길, 다중주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중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다중주택을 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 이제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그 동네에서 보셨던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다중주택이 무엇인지, 또 다중주택의 장점이 무엇인지, 다중주택을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중주택 재테크의 이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번 영상 때 보면 주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주택의 종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모두 다르고요, 운영 방법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그리고 투자 방법과 이 수익률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종류별로 자세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부동산 재테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이게 지금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이해하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를 할 때 실수 없이 안전하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있고, 준주택, 이렇게 크게 범주가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다중주택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네, 바로 이제 단독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주택의 종류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요, 이제 조감도인데요, 다중주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데 자동차가 한 대 있죠. 보통 이런 다중주택은 이런 주차 대수를 한 대 내지 두 대, 최대 세 대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주택이 작은 땅에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상으로 보면 여기 창문이 바닥에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반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 하나, 둘, 세 개 층, 지상으로 3개 층, 그리고 반지하층까지 포함해서 보통 4개 층으로 짓게 되는데요. 이런 주택은 이제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룸주택이라고 해요. 내부를 보면 여기 계단하고 복도가 있고, 조그만 원룸들이 한 개 층에 지금 4개가 있죠. 이렇게 다중주택은 일반적으로 뭐 크기가 다양하지만 적게는 이제 3평에서 크게는 7, 8평까지 요 방 하나, 원룸 하나의 크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4평에서 5평 사이로 가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요. 은평구에 보면 이제 신사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했던 사례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기존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이게 뒷모습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지어진 이제 모습입니다. 다 지어진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반지하층이 있고, 위로 하나, 둘, 셋, 이제 3개 층으로 되어져 있죠. 요거는 중랑구에 했던 이제 사례인데요. 이것도 보면 여기 반지하층이 있고, 지상으로 하나, 둘, 3개 층 이렇게 되어 있죠. 동네 이렇게 주택가 가보시면 이런 곳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드릴 다중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중주택에 대해서 특징, 또 건축법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중주택은요, 지상으로 3개 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지하층은 이제 층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상으로 3개 층, 그래서 반지하층까지 하게 되면 이 다중주택은 4개 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연면적이 100평까지만 가능해요. 330제곱미터. 이거 이제 평수로 따지면 이제 100평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면적이란 뭐냐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있잖아요. 1층이 예를 들어서 뭐 30평, 2층이 30평, 3층이 30평이면 총 이제 90평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한 개 층은 100평에 맞추려고 하면 10평밖에 못 짓죠.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합이 100평까지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큰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 땅이 70평짜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연면적을 140평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 100평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주택은 큰 땅이 필요 없습니다. 대체로 50평 미만에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다중주택을 할 때는 큰 땅이 필요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체로 이제 50평 미만에서 다중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게 좀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주택 내부에 보시면 화장실 또 샤워실을 둘 수가 있는데 그 방 내부에 치사 설비를 못 둡니다. 치사 설비. 그러니까 뭐 싱크대나 불이 놓여 있는 그런 설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라는 그 뜻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둘 수는 있지만 치사 설비는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다중주택의 장점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우리가 이제 주택의 종류가 다가구, 다세대, 뭐 도시형 생활주택, 또 준주택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떤 주택보다도 수익률 면에서는 단연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게 원룸이잖아요. 그래서 그 4평, 5평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우리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처럼 투룸, 쓰리룸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률보다는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보통 이런 다주택이 다가구나 다세대를 통해서 임대 사업을 할 때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이 좀 더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가 가능합니다. 우리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은퇴자들 또 퇴직자들이 원하는 게 이 꿈이 이 건물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물주 생각하면 서울 기준으로 하면 몇십억 이렇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대체로 한 5억 정도만으로도 이런 다주택을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5억으로. 왜냐하면 이런 이제 다주택은 대지가 적게는 20평대에서 30평대만 돼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은 적은 땅에 4층 정도 건물로 지어서 임대 사업이 가능한 상품인데 서울에서 4층 정도 되는 그 건물을 한 5억대 정도 돈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니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가 되는 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의 일타쌍피를 얻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주택을 내가 이제 취득할 때 내가 신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지은 걸 이제 매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월세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다주택이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한 6, 7%까지 가능해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는 동안은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제 나중에 팔 때도 지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이런 다주택들은 대체로 내가 매입했던 금액보다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위치가 좋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를 두는 동안은 임대 수익으로 살고 나중에 내가 팔 때는 일정한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타 쌍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가 이런 거를 신축을 하든가 매입을 해서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은퇴자의 안정적인 노후재테크 수단이라는 거죠. 자, 은퇴를 하게 되면 대부분 뭐 아파트 한 채 정도나 약간의 퇴직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체로 뭐 5억, 6억, 7억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산을 다 처분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은퇴 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런 이 다주택을 만약 선택한다고 하면 5억 정도 되는 걸로 아파트를 팔고 이런 다주택을 사고 한 개층을 거주하면서 적게는 한 150, 많게는 한 250 사이 정도의 임대소득을 만드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은퇴자들의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다주택의 장점 5가지인데요.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매도 시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은퇴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중주택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제 많은 것들을 솔직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것들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다중주택에 대한 이제 실전 투자 테크닉, 다중주택을 이제 신축 또 건축할 때 알아야 될 모든 것들, 다중주택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이 다중주택이 원룸이기 때문에 요즘 주택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지어서 안 된다는 거죠.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제 경쟁력 높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공실이 안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운영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거와 임대 소득을 이제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5억 정도로 실제로 어떻게 신축이 가능한지 또 다중주택의 이제 단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단점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중주택 매입 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중주택 취득, 보유, 처분에 관련된 이제 세금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하나씩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중주택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섣불리 하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하셔야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요.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이번 주 주말이라도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이렇게 한번 쭉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다중주택들이 보이실 거예요. 반지하층에 있는 다중주택들. 그리고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그래, 내가 조만간에 1년, 2년, 3년 내에 저런 건물 하나 내 거로 만들겠다. 건물주의 꿈을 이루겠다. 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이루면요. 그게 현실이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다니쌤은요.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